안녕하세요. 성분 분석 유튜버 디렉터 파입니다. 자, 지난 여름 등드름 가드름 요거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댓글을 주셨어요. 모공 각화증이요. 닭살 피부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오늘은 그 모공 각화증 댓글 요정 디렉터 파이가 각화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모공 각화증 또는 모공성 태선이라고도 하고 닭살 피부라고 하죠. 이렇게 닭 뽑은 다음에 이렇게 피부가 뽕뽕뽕뽕 돋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데, 아주 경미한 사람도 있고 좀 중증인 경우도 있는데, 경미한 경우가 심해지는 건 대부분 닭살이야 빨리 하면서 빵 밀어 제끼거나 아니면 제모 이런 물리적 자극을 좀 많이 줬을 경우에 심해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피지와 각질의 문제인데, 피지가 많은 부위에 각질까지 뭉쳐서 나는 거는 여드름으로 나타나니까 뭐 등드름, 가드름, 몸에 나는, 피지가 아니라 건조한 피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모공 각화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죠. 등드름, 여드름은 피지 조절, 그 다음에 모공 각화증은 보습. 이렇게 해결책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모공 각화증이 볼게요. 늘 흔히 보는 거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매몰모인데, 이 모가 각질막에 막혀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약간 점으로 나타나서 점점점점점 작은 반점처럼 보이는 그거죠. 케어하기에 따라서 고치기가 쉬워요. 반가운 소식. 그런데 요 옆에 보면은 이건 좀 호르몬이 잘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털이 뭐 2개가 솟아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는 거, 요거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홍반형이 있어요. 털이 뭐가 나는 이 부위가 갈색 반점처럼 이렇게 나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는, 닭살 모양뿐 아니라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이게 홍반형입니다. 이것도 흔하진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증은 매몰모라고 했죠. 그 경우에는 인그로운 헤어, 매몰모 이런 거는 저자극 각질 제거를 하고 보습을 제대로 시켜주면 됩니다. 자, 어떤 제품이 있을지 보면은 디렉터백가 했던 거, 새로운 거 아니고 했던 거 중에 찾을게요. 자, 각질을 좀 제거를 해야겠어요. 이럴 때 에뛰드하우스 올 케어링 이레이저 패드, 지우개 패드다 이거죠. 이유는 바하가 1%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바하는 각질을 녹여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떼가지고 이렇게 모공 각화증 있는 주위에 좀 닦아주면 바하가 막혀져 있던 과각질들이죠. 걔를 좀 녹여줍니다. 저자극으로 벗겨내는 거니까 이렇게 얹혀두면 좀 녹여내는 시간을 5분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주고 떼어서 이제 버리면 되죠. 얘는 그냥 바하 1%만 있는 게 아니라 티트리볼, 이런 좀 피지도 조절해주면서 판테놀, 병풀출출 이런 피부 장벽에 관여하는 성분도 일부 소량은 들어있어서 그냥 바하 1%, 5% 이런 것보다 낫다는 거죠. 게다가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성비가 60에 14,500원이라 좋아요.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지금 스웨터 잠깐 걸쳤습니다. 바 패드가 나는 좀 부담스럽다, 더 저자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방코르에서 했었죠. 이것도 모이스트 바 겔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겔 타입이라 쿨링감도 있고 시원하고 바 함량도 낮고 저자극으로 요거 쓰시면 좋아요. 좀 더 저는 그래도 집에서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각질, 과각질 제거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제품 중에 이제 듀크레이가 있는데, 듀크레이 컨트롤 크림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6% 이상입니다. 얘랑 바하 1% 미만이랑 잘 배합을 맞춰서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효과는 높이는 그런 성분 배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져왔습니다. 얘는 페이스에 쓰는 거긴 하지만 난 몸에 모공 각화증을 제대로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몸과 얼굴 같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얼굴은 가끔 쓸 템, 몸은 매일 써도 됩니다. 모공 각화증 부위만 전체 바르지 마시고요. 혹시 그럼 왁싱샵에서 제모를 한 후에 인그론 헤어 방지한다고 에탄올이나 알코올 성분의
그런 스킨 토너 같은 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바로 바르면 안 돼요. 당일날은 안 되고 제모를 한 상태는 모공과 모공 주변이 자극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진정이 될 때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고 이제 보습 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보습제 발라주시면 돼요. 과각질 제거하고 날려줬다, 없애줬다 라고 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바로 보습입니다. 보습도 그냥 보습이 아니라 좀 강력한 보습을 줘야 하는데 모공 각화증은 디파가 추천하는 거는 바로 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부틸렌 글리세린이 앞에 있고 세틸에틸 헥사노에이트 요 성분이 이제 합성 보습 성분인데 고보습이면서 이제 모공을 좀 덜 막는 그런 성분이고 스테아릭 액시드, 팔미트 액시드가 있긴 한데 아주 함량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섞어주는 애고 실리콘 오일도 있지만 보습력에 비해서 이 정도 성분 배합은 괜찮다 싶은 애. 이런 성분마저도 몸 피부가 예민할 정도로 트러블이 납니다 하는 분들은 에뛰드 순정 신무 수분 에멀전이 나아요. 보습은 약간 떨어지지만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천연 오일이라든지 뭐 쉐어버터라든지 이런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입자가 큰 애들이 없다. 가성비 갑이라 80ml에 8,000원, 120ml에 13,000원. 바디크림?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몇 개 쟁이고 이런 피부 가지신 분은 얼굴 몸에 같이 그냥 쭉쭉 여름에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아젤 토너가 옴드름에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팔뚝 뒤에 모공각 같은 아, 문제가 네. 나거든요. 얘는 보습을 또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모공각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 가드름은 피지 조절, 피지가 과피지이기 때문에 위치아젤 톤을 바르는 게 맞다. 그런데 모공각화증 있는 팔은 건조한 거기 때문에 위치아젤 토너는 피지 조절이잖아요. 그건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촉촉한 토너, 촉촉한 바디크림, 로션을 발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약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국 연고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각질 연화제라고 해서 각질을 말랑말랑 촉촉하게 만드는 연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연고, 요 두 가지를 같이 바르시면 좋습니다. 레티놀이 모공각화증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는 논문이나 자료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레티놀은 원래는 피부 재생, 그래서 웬만한 재생크림, 시카크림, 뭐 수분크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민감하죠. 민감한 피부에는 과민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함량 조절이 키포인트. 내 피부랑 함량 맞추기, 이게 핵심이에요. 채채님이나 이렇게 등드름, 가드름, 얼굴 여드름, 좁쌀 여드름 많으신 분은 함량이 좀 낮은, 효과가 빡 나오진 않아도 함량이 낮은 게 나아요. 여기 논문에 있는 레티놀 얘기를 읽어보면 상피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다. 피부 장벽을 두툼하게 한다라는 얘기고 각질 주기를 정상화해서 유수분 밸런스 맞춰준다. 그러면서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서 주름도 완화시켜준다. 이런 애예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스티바 A. 스티바 A 연고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의사쌤 중에 친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방송 같이 하면서. 그래, 환자분들에게 주로 추천하시는 게 뭔가요? 했더니 요거래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 의약품, 약국에서 그냥은 못 사고 병원 가서 처방받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받으러 저희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스티바의 연고를 처방받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의사쌤이 종류가 뭐가 있지? 그랬더니 약국에 전화를 해서 스티바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알아봤더니 0.01, 0.025, 0.05, 0.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고 물어보신 거죠. 사실 비타민 A 연고는 임산부 쓰면 안 되는데 저한테 문진을 전혀 안 하고 안물안금 그냥 주셨어요. 처방전 띡. 받아서 제가 약국에 가서 사왔죠.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전 받는 돈으로 낸 게 5,000원. 그다음에 약국에서 구매한 비용이 37,000원. 그러니까 총 43,000원 정도의 비용을 냈는데 중요한 건 주의 사항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약사쌤도 의사쌤도. 어디서 얘기를 해주냐? 디렉터 파이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쫙
쭉 적혀 있어요. 주의사항이 쭉 적혀 있는데 특히 임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기에 그러냐? 이게 트레티노인이라고 용기에 이 상자에 보시면 스티바이 연고 밑에 트레티노인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비타민 A 유도체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를 잘 합성해서 피부에 잘 스며들고 저자극으로 바를 수 있게 만든 유도체라는 거죠. 모공각화증보다는 아마 여드름에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모공각화증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광 알레르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햇빛 받으면 열이 확 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 안 된다. 일광 화상이 있는 환자 쓰면 안 되죠. 급성 피부염 있는 사람 안 된다. 피부암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면 이 광감인성이니까 비타민 A가 더 위험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화장품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에탄올, 고함량인 거. 아하나 바하 성분 있는 화장품과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굴에 스테비아 아이 바를 때는 요것만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맨 로션에 요것만 발라야 되는 거지 다른 거랑 애매한 뭔가 있다 그러면 아예 그거랑 같이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파라옥시벤조산 메틸, 이게 메틸파라벤 2.0mg, 파라옥시벤조산 프로필, 이건 프로필 파라벤이 0.5mg 이렇게 있는 거죠. 파라벤이 들어있어서 디렉터 파이가 안 되겠다, 대체템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아이허브에서 직구템이에요. 레티놀 A 1% 크림이 있습니다. 요게 성분이 알로에, 글리세린, 그다음에 쉐어버터, 보습제죠. 레시틴, 피부 보습 유연화제, 그다음 비타민 D3, 비타민 C, 방부는 페녹시에탄올하고 소듐 벤조에이트를 했는데 요 정도면 성분 배합이 아주 훌륭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각질 없앴다라고 하면 막강한 보습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연고, 제가 찾아온 것은 바로 우레아 연고라는 겁니다. 우레아 성분은 습윤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질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보습을 강하게 주는, 피부에 부여하는 피부 컨디셔닝제라고도 하죠. 이런 성분이에요. 얘는 이제 약국에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약국에 가서 우레아 성분 들어있는 크림 주세요 했더니 한 5개를 쫘르륵 주셨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반질 크림? 요거는 좀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매한 건 요 3개입니다. 요 3개인데 요 중에 저희 동네 약국에서는 요걸 샀고요. 반질 연고는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없어서 요거는 강남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사네. 반질 크림. 약사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반질 크림 안 갖다 놓으세요? 다 똑같아서요. 우레아 들어있는 건 다 똑같아서 그게 그거예요. 적극 추천한 한민의 유리아, 이걸 그렇게 적극 추천하셔가지고 이걸 샀죠. 그리고 약국에서 막 성분 보면서 이럴 수 없잖아요. 뒤에 손님도 있어서 일단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대는 한 4, 5천 원대로 거의 유사한데 조사를 해보면은 2천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이 다른가 싶었는데 2천 원 정도 하는 거는 의사 처방전을 받으면 2천 원에 약국에 살 수 있는 거, 의사 처방전 안 받으면 4, 5천 원 그 정도에 살 수 있는 거. 자, 전성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한미, 우리 약사쌤이 적극 추천하신 한미 유리아 크림은 우레아가 200mg, 메틸파라벤 1.6mg, 프로필파라벤 0.4mg. 바르면 일반 연고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크림이야, 연고 크림. 좀 꾸덕한 느낌. 이거 바세린이랑 뭔가 섞었을 때 그 느낌이다. 이 느낌이에요. 되게 촉촉. 이런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힐하고 샌들 신으면 저는 이 앞발가락 여기 굳은 살 부위와 하얗게 생기는 그 부위에 바르면 바로 반질된다고 해서 이름이 반질 크림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유라덤이랑 유리아, 한미랑 다 지금 문제가 파라벤이 들어있는 게 좀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반질은 어떻지? 하고 찾아봤더니 요 반질 크림이 있었습니다. 동성제약의 반질 크림이 있는데 반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다른 제약 회사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미네랄 오일로 보습을 잡아서 탈락이고 얘는 미네랄 오일을 안 썼어요. 우레아가 200ml 제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백색 바세린을 넣었어요. 바세린으로 잡았구나. 미네랄을 안 쓰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거, 화장품에서 쓰는 바세린이 달라요. 제약회사에서 쓰는 바세린은 뭐 가공법, 추출법, 유통 이런 모든 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유통이 돼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거죠. 근데 화장품 회사도 요즘에는 백색 바세린, 제약회사에서 쓰는 바세린을 쓴다고 합니다. 보존제는 벤질 알코올을 썼습니다. 2mg. 이게 알레르기 주의 성분인데 그래도 파라벤보단 벤질 알코올이 낫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사에 났는데 식약처에서 올 12월부터는 아예 모든 의약품에는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고시를 내렸습니다. 식약처에서. 성분이 좀 더 나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드러나는 전성분이니까 모든 성분이 드러나면서 이 화장품 성분 다 보시고 하는 분들은 딱 그거 깐깐히 가려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의약품도 성분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 칭찬을. 경증, 중증 알아봤는데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모공 표면에 있는 과각질을 제거하려고 때를 막 밀거나 아니면 제모를 할 때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오히려 상처가 심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폼이 풍성한 거로 면도를 하시고 얼굴이나 몸에 면도를 할 때는, 그다음에 제모제는 녹이는 제모제를 사용해 줬다. 그다음에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하루에 막 2-3번씩 덥다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때를 미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환경을 좀 촉촉한 상태로, 너무 건조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가습기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활 습관, 하지 말아야 될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어요. 제일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등드름, 가드름, 여드름, 몸에 나는 여드름과 모공각화증은 다르다. 모공각화증과 잉그로운 헤어는 같은 원인 또는 같은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 중증일 경우에는 연고 제품을 사용하는데 단상자의 성분을 잘 보고 나에게 맞는 함량, 피해야 될 성분, 요거 구분해서 사라. 병원과 약사쌤한테 귀찮게 해서 문의를 마구마구 한 다음에 본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체크를 하자. 요게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렉터 파이가 다음에도 약국템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또 심화된, 또 재밌는 새로운 기획 가지고 또 놀러 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제발. 빠밤.